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일요일에 있는 프로토 총 5경기에 대해서 라리가와 EPL 경기들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입니다. 라요 대 엘체의 경기고요. 배당에서의 확률은 국내에선 승무 쪽, 해외 배당에선 승 쪽이지만 무와 패의 빈도도 있습니다. 이 경기는 좀 이변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요가 이번 시즌 출발이 굉장히 좋고 홈에서 연승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엘체는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뭐 엘체가 뭐 지난 시즌도 그렇고 좋았었던 흐름을 보여줬던 팀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경기는 라요가 굉장히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라요가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수비에서의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엘체가 이 공격진의 한 방은 저는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세트피스나 아니면 개인 능력으로 이런 풀어나가는 그런 모습들. 저는 라요가 유리해보는 경기는 맞지만 엘체가 이런 팀들 상대로는 좀 잘 비비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팔카오의 출전 여부가 라요에서 불투명한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을 해봤을 때는 이 경기는 좀 이변을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오버 같은 경우에는 득점이 많이 나올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엘체가 한 방은 보유하고 있지만 그 한 방 찬스가 나오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팀이고 라요가 좀 수비가 불안하긴 하지만 공격적으로 좋은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 엘체가 사실 뭐 공격적인 팀을 보여주는 그런 색깔의 팀은 아니라서 득점이 좀 적게 나오는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더 쪽을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승부로 이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라요의 핸디캡 패배, 엘체의 프랜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에버튼 대 웨스트햄의 경기고요. 배당에서의 확률은 국내에선 비슷하고 해외 배당에선 승과 무승부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는 에버튼의 승 쪽을 일단은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웨스트햄이 사실 전력이 굉장히 좋고 경기력도 굉장히 좋은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방에서의 안토니오와 보엔이나 아니면 뭐 이 세트피스에서의 수책의 그런 활약들, 에버튼이 홈에서 연승을 이어나가고 있지만 부상자들이 좀 많았었기 때문에 최근에 좀 삐걱대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부상자들이 복귀하면서 전방에서의 칼버트레인과 히샬리송에 건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수비적으로는 크로스 상황에서의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웨스트햄도 득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저는 에버튼이 부상자들이 복귀하는 상황이라면 웨스트햄도 수비가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두 팀의 모습을 봤었을 때, 공격적인 부분을 봤었을 때는 에버튼이 더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에버튼의 승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 언더가 정배당을 받았습니다. 이 부상자들이 좀 있었던 에버튼이라면 저는 좀 이 정배당대로 언더 쪽을 가져갔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전방에서의 히샬리송과 칼버트르인이 복귀를 하게 된다면 제공권뿐만이 아니라 역습에서도 활발한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팀의 에버튼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득점이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드렸듯이 에버튼도 크로스 상황이나 좀 뒷공간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있어서 웨스트햄이 공격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득점이 적게 나오는 경기보다 많이 나올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버튼의 오버를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웨스트햄도 좀 득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에버튼이 쉽게 이기는 경기는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버튼의 1점차 승리, 핸디캡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번 경기입니다. 셀타비고 대 세비야의 경기고요. 배당에서의 확률은 국내에서 비슷하고 해외 배당에서는 패 쪽이지만 승과 무승부의 빈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셀타비고의 패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셀타비고가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경기력이 공격 쪽에서는 사실 뭐 뒷공간을 노리는 그런 역습에서의 몸수들, 이제 침투 플레이가 좋죠. 산티미나를 활용한, 그리고 아스파스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세트피스에서도 좋은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수비가 굉장히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수비적으로 봤었을 때 이 공간이 좀 많은 부분들과 이 크로스나 세트피스에서의 실점이 좀 있는 부분들, 세비야가 측면에서의 공격들이 굉장히 좋고 이번 시즌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경기는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셀타비고의 패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언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비야가 결장 예정자들이 좀 있고 셀타비고가 수비가 불안하긴 해서
이 오버도 좀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이 결장 예정자가 좀 있는 세비야의 모습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또한 원정이라는 점, 셀타비고 홈에서는 나쁜 팀은 아니라서 저는 좀 득점이 적게 나오는 경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더 쪽을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저득점의 경기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비야가 1점 차로 좀 힘겹게 이기는 고전하는 경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셀타비고의 핸디캡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뉴캐슬 대 토트넘의 경기고요. 배당의 확률은 국내와 해외 둘 다 비슷한 확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뉴캐슬의 무승부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뉴캐슬이 사실 수비가 굉장히 답이 없고, 공격적으로는 막시맹이 좀 고군분투 하고 있지만, 막시맹 외에는 사실 기대가 되는 선수가 없습니다. 알미론도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전방에서 사실 뭐 조엘링톤 뭐 이런 선수들 도움이 전혀 되지 않죠. 그래서 수비가 불안한 부분들도 많아서 사실 토트넘이 유리해 보이는 경기가 많고, 토트넘의 이 승을 좀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 코로나 이슈가 있습니다, 토트넘에서. 그래서 이 결장 예정자들이 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주축 자원들이라서 저는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뉴캐슬이 분명히 라인을 내려서 플레이를 할 테고, 토트넘이 그런 팀들 상대로 고전을 하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좀 무승부를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오버가 정배당입니다. 왜 오버가 정배당을 받았는지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진 않는데, 어쨌든 저는 좀 저득점의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 주축 자원들이 코로나 이슈가 없었더라도, 토트넘의 이 이슈가 없었더라도 저는 좀 언더를 생각했을 것 같은데, 거기서 지금 코로나 이슈까지 있는 상황이라서 더욱더 언더의 경기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뉴캐슬의 언더를 말씀을 역배지만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 제가 무승부로 이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뉴캐슬의 핸디캡 승, 프랜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비아레알 대 오사수나의 경기고요. 배당의 확률은 국내에서 비슷하고 해외 배당에서는 승과 무승부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변이지만 비아레알의 패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사수나가 이번 시즌 보여주는 흐름이 나쁘지 않고, 오히려 비아레알보다 더 높은 순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즌 초반의 모습들을 좀 생각을 해보자면, 비아레알은 제라르도 모레노가 빠지고 나서의 그런 결정력에서의 좀 아쉬운 부분들이나 수비적으로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모레노가 지금 결장자 명단에 없기 때문에 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사수나가 이번 시즌 보여주는 모습들에서 공격적으로 이 뒷공간을 노리는 부분들이나 이 공격진의 그런 개인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이 크로스 상황에서의 좀 좋은 부분을 보여주고 있어서 비아레알이 그 부분엔 좀 약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수비에서의 측면 공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오사수나가 더 유리한 경기가 될 가능성이 저는 이변이지만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패 방향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변이라면 비아레알의 패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두 팀 다 공격에서의 상황들이 나쁘진 않아요. 두 팀 다 수비가 불안한 부분들이 있고요. 하지만 이런 경기에서는 저는 좀 득점이 더 적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팀 다 결정력이 좋은 부분을 보여주는 팀은 아니라서 좀 득점이 적게 나오는 언더 쪽을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 비아레알의 패로 이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비아레알의 핸디캡 패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경기에 대해서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1번 경기부터 가장 추천을 드리는 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은 라요의 언더, 2번은 에버튼의 승, 3번은 셀타비고의 언더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4번은 뉴캐슬의 언더, 5번은 비아레알의 언더를 가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5경기 중에서 한 개의 픽을 가져와 봤고요. 부주력 픽입니다. 주력과 고배당 픽은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만 공유가 되고 있고, 단톡방 참여를 희망하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라요의 언더, 두 번째는 에버튼의 승, 세 번째는 뉴캐슬의 언더를 가져가 봤고 5.8배당을 책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있는 승무패 경기들과 또 프로토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